자, 바로 이어서 좀 가볼게요. 다시 한번 해보죠. 통일신라의 토지제도는 통일신라의 뭐를 배우는 거라고요? 정치역학관계를 배우는데 일단 토지제도 안으로 보면 과전을 배우는 거다. 뭐를 배우는 거다? 근데 이 과전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거는 정치역학관계다. 이런 얘기죠. 매핑을 좀 한번 하세요. 다시. 여기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렸는데 이 나눠서 그린 이유는 여기를 통일신라 상대라고 하고요. 여기를 통일신라 중대 이렇게 보고 여기를 하대라고 합시다. 나중에 이건 정치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통일신라를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누는 것은 삼국사기에 의거해서 나누는 거예요. 어디에 의거해서? 삼국사기에서 신라를 나누는 기준은 왕의 혈통이에요. 왕의 혈통. 그래서 여기가 무열왕이고요. 빨간색으로 쓰세요. 이 무열왕의 직계가 해공왕인데 여기를 이제 무열 직계 혈통이라고 해요. 이 무열 직계 혈통을 중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무열 직계 왕위 세습이 일어나기 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놓고 무열 직계 왕위 세습이 일어나기 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 이 무열왕이 누구냐면 김춘추예요.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무열 직계 왕위 세습이 일어나기 전을 신라 상대. 그럼 잘 생각해보면 신라 상대는 삼국시대 때 신라야. 무열왕의 아들인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하니까. 그리고 무열 직계 왕위 세습이 끝난 이후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열 직계 왕위 세습은 언제까지예요? 해공왕 때까지. 해공왕 이후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대라고 하는데 이 빨간색이 왕파워야. 뭐라고요? 그럼 지금 중석이는 뭐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정치 역학관계.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은 진골 귀족의 파워야. 그럼 신라 중대 때는 누구의 파워가 강한 거야? 신라 하대 때는? 신라 상대 때는요? 그렇게 그래프를 좀 그리면서 가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걸 알아볼 텐데 이거와 지금 이 역학관계가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그럼 신라 상대 때 왕보다 진골 귀족의 파워가 강한 이유는 월급을 많이 줘서 그래. 쉽게 얘기하면 월급을 어떻게 해서? 많이 준 거야. 얼만큼? 졸라 많이 준 거야 월급을. 그래서 이렇게 힘이 센 거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신라 상대 다시 한번 봅시다. 천천히. 신라 상대 때는 왕에 비해서 진골 귀족들의 파워가 큰데 강한데 그럼 진골 귀족들은 신하들이잖아요. 귀족이라는 건 이제 관료들인데 이 관료들이 왜 이렇게 힘이 강하냐 이렇게 봤더니 월급을 많이 줬다는 거야. 그럼 월급은 뭐로 주는 거냐면 과전으로 주는 거라며. 그럼 신라 상대 때 이 관료들이 받았던 월급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노급이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한자를 써주는데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이 한자를 좀 써주세요. 녹읍 이렇게 써주시면 돼. 여러분들은 저 밑에다 쓰세요. 하나씩 하나씩. 자 보세요. 이 읍이 뭐냐면 이게 마을이에요. 고을읍자예요. 무슨 읍자? 고을읍. 한자를 그대로 쓸게요. 고을읍. 그 다음에 이 녹이 뭐냐면, 자 얼굴 좀 보세요.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아 내가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뭐 이런 얘기 해요. 사극 같은 거 보다 보면 그 녹이 공무원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녹이라는 말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공무원 월급을 녹이라고 한다. 물론 이 녹은 월급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한자의 자전, 그러니까 사전에서 보면 그냥 뭐 월급이라는 의미인데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공무원 월급이라는 의미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받는 월급은 녹이라고는 쓰는 표현을 그 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누구에게 주는 월급? 공무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녹을 받을 사람들이 알겠어? 응? 곧 있으면 받아. 곧 있으면 받아. 이게 이제 공무원 월급인데 이걸 공무원 월급녹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잘 보세요. 공무원 월급으로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자 한번 상식적으로 볼게요. 원래는 녹전이 주어져야 되잖아. 땅이. 땅이야 땅. 이 전은 땅의 의미거든. 밭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 이 땅 지자를 안 쓰는지는 나중에 또 공부하다 보면 알게요. 땅 지자는 소유권일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주다 이러면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소유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주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전주다 이러면 수조권자를 전주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밭전자가 필요해요. 국사에서. 근데 국사에서 나오는 이 전자를 밭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냥 땅인데 뭐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조권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이 전은. 근데 그러면 이게 녹전이 되면 이 관리가 받은 과전을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되는 건데 이게 뒤에 읍이란 말이야. 그럼 이 읍은 마을이라며. 그럼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관리들의 월급으로 마을을 준 거야. 근데 이 마을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지 보세요. 국가가 한 마을에서 걷는 세금이 있어요. 마을을 통째로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을에서 국가가 걷는 세금이 있는데 국가가 걷는 세금이 땅에서만 걷는 세금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의 세금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조예요. 이건 이제 전세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공납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가 걷는 세금 중에. 그러니까 그 마을에 특산물을 걷어. 그러니까 노량진 같으면 뭐 컵밥 뭐 이런 거. 왕이 막 컵밥 걷어서 막 먹는 거야. 특산물이니까. 이게 공납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역은 한자로 이게 불일역자인데 이 역이 뭐냐면 노동력을 징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징발해서 국가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일역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역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잡아와서 성을 쌓거나 뭐 다리를 공사하거나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막노동?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뭐 노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노가다 같은 거 막 이렇게 시키면 노가다라는 말을 국사 선생님이 써도 되나 근데? 돼 괜찮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노동 같은 거 시키면 이거를 부역 혹은 요역이라고 해요. 부역, 요역이라고 하고 군인을 시키면 이걸 군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이쪽으로 와볼게요. 읍을 주면 내가 관리인데 예를 들어서 노량진을
노급으로 받았어. 그럼 내가 노량진에서 생산되는 땅에서 생산되는 양의 농사지은 양의 몇 분의 몇을 걷어? 10분의 1도 걷고 또 뭐도 걷는 거야? 텃밭도 걷고 회도 걷어 회. 그렇죠? 특산물이니까 회도 걷고 그 다음에 노량진에서 있는 16세부터 60세까지 성인 남성의 노동력을 내가 증발할 수 있어. 근데 잡아와서 일을 시킬 수도 있지만 뭐를 만들 수도 있어? 군인을 만들 수도 있어? 그럼 얘네들 다 나 사병이네? 그래서 힘이 저런 거야. 그러니까 읍을 주면 무조건 관리들의 힘이 어떻게 돼? 엄청, 아니 막말로 사병들을 데리고 있는 거 아니야. 노량진을 받으면 노량진에서 16세부터 20세까지 아니 60세까지 있는 사람들은 다 나의 사병 아니야? 그럼 왕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왕이 야 일로 와 이거 좀 해. 그러면 네가 해. 이러고 그러는 거야. 왜? 왕이 뭐라고 하면 안 듣는 거지 잘. 그리고 역 같으면 막 치받고. 왜? 자기도 뭐가 있는데 사병이 있는데 나도 컵밥을 거둘 수 있고 니만 먹어? 나도 걷어서 먹을 수 있는데 뭐가 부럽겠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노급이 지급되면 정치 역학관계가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주어져야 돼.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녹전이 주어져야 문제가 안 돼. 근데 이게 녹읍이 주어지니까 이게 아무래도 왕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약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공식이거든. 국사에서 읍을 주면 이 읍은 고려 시대까지 있는데 읍을 주면 뭐가 약화된다야. 이게 우리가 국사에서 공부하는 토지제도야. 그러니까 노급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노급을 주면 정치적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란 얘기야.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관리들에게 월급으로 주는 거고 여기다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시급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 시급도 실제로 많이 주어지거든요. 신라 상대 때. 그러면 시급은 뭐냐? 이거는 한자로 쓰면 더 웃기지 않나? 한자로 한번 써볼까? 이 뭐야? 그럼 이건 공무원 월급으로 마을을 줬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지? 처먹으세요 마을을. 자 먹으세요 마을을 이렇게 되죠. 그 이건 월급으로 주는 것도 아닌가 봐. 그냥 처먹으라고 주는 건가 봐. 그럼 누구한테 주는 거야 대상이? 이건 왕족이나 공신들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에 공을 세웠다. 그러면 자 처먹으세요. 그럼 왕족이다. 그럼 처먹으세요. 이렇게 주는 거야 그냥. 그럼 왕족이나 공신들에게 이걸 주는 건데 잘 생각해보니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읍을 주면 왕권이 어떻게 돼? 우리 사극 같은 거 봐도 보통 왕을 위협하는 애들이 왕족이나 공신들 이런 애들 아니야? 이런 애들은 왜 왕을 위협하는지 잘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만큼 힘이 있는 거지. 이렇게 주니 힘이 있지 당연히. 그러면 노급은 누구한테 주는 거야? 일하는 관리들한테 주는 거고 시급은 누구한테 주는 거라고? 왕족이나 공신들에게 주는 거야. 아무튼 지급 대상은 다르지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읍을 주면 읍이 걸려있는 토지를 주면 왕권은 약화돼. 그리고 반대로 신권은 강화되는 거죠. 왕족이나 공신들에게 주는 거야. 이건 비교를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왕족이나 공신에게 이렇게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를 상으로 보면 요때부터 정치 역학관계가 바뀌죠. 전세가 이 역학관계가 그러니까 바뀌잖아요. 이 무열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문무왕이에요. 이 문무왕 때 삼국통일이 되거든요. 문무왕 때 뭐가 된다고요? 삼국통일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배경이니까 좀 필요하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김춘추가 원래 진골이에요. 성골이 아니고. 근데 원래 신라에서는 성골이 아닌 사람은 왕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김춘추가 왕이 된 거예요. 진골인데. 근데 처음에 진골이 김춘추가 왕이 될 때 당연히 다른 진골 귀족들의 반발이 있었겠죠. 어떻게 성골이 아닌 진골이 왕이 될 수 있느냐. 사실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성골의 남자가 없어서 성골의 여자가 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라에는 여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골의 남자가 왕을 하는 것보다는 성골의 여자가 왕을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남녀 성별 차이보다 골품의 차이가 더 컸던 나라이기 때문에 신라에서만 여왕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김춘추가 이제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김춘추가 진골인데 이제 왕이 딱 되려고 하니까 진골들이 반발을 많이 하겠죠. 왜냐면 기존의 어떤 그 원칙이 깨지는 거잖아요. 기존의 어떤 그 틀이 깨지는 거는 다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을 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진골 귀족들이 처음에 반발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반발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김춘추를 밀어주거든. 근데 이거는 진골들이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잖아. 맨 처음이 어렵지. 원래 처음이 어렵잖아. 담배도 처음이 어려워. 알겠어? 피다 보면 그냥 피는 거야. 술도 그렇고 나쁜 짓은 다 처음이 어려운 거거든. 나쁜 짓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은 다 그래. 근데 김춘추가 왕이 됐는데 진골들이 맨 처음에 반발하다가 하여튼 이제 찬성을 해줬어. 근데 이제 김춘추가 죽었거든. 근데 김춘추가 죽을 때가 660년이에요. 몇 년이라고? 신라 삼국통일이 676년에 되거든. 아니 661년. 김춘추가 661년에 죽거든요. 근데 660년에 백제가 멸망해요. 그러니까 아직 고구려는 멸망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긴박한 상태에서 무열왕이 죽은 거야. 근데 덜컥 아들한테 왕위가 세습되는 거야. 근데 다른 진골들은 멍미 이랬겠죠. 이게 세습되잖아. 왜냐면 이게 몸 풀고 있던 진골들도 몇 명 있지 않았겠어? 무열왕 다음에 난가? 뭐 이러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난가? 뭐 이러면서. 근데 아들한테 세습이 되니까 이거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너무 상황이 긴박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삼국통일하기 직전이니까. 근데 이제 문무왕 때 삼국통일이 됐어. 그럼 이제 다음 차기 왕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진골들이 굉장히 민감할 거 아니야, 이제. 이게 돌아가야지. 근데 문무왕이 딱 죽은 그 그러니까 상을 치르는데 문무왕이 딱 죽고 바로 아들인 신문왕한테 왕위가 세습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골들이 띠발 이렇게 된 거지. 이럴 것 같으면 뭐하러 찬성해? 또 다른 왕족인데 이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게 이제 신문왕이 문무왕의 아들이에요. 제가 수업할 때 거꾸로 하면 왕문신이라고 하거든요. 무섭죠. 왕문신. 목욕탕 가면 장난 아니야. 지금 비웃죠? 나중에 왕문신만 기억나. 이 신문왕이 왕이 딱 되고 났는데 진골들이 이제 반발을 한 거예요. 근데 진골들이 반발한 이유는 뭐에 대한 반발이에요? 그치? 무열직계의 왕위 세습에 대한 반발이죠. 우리도 좀 돌아가자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난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흠돌이야. 응? 이름만 가지고 또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얘 진골이에요. 알겠어요? 이름은 전혀 진골같이 안 생겼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여기다 좀 지울게요. 이거. 김흠돌 모욕 사건이 일어나요. 무슨 사건? 이 김흠돌이가 이제 중심이 돼서 무열직계 왕위 세습에 대한 것을 이제 반발을 한 거예요. 무열직계 왕위 세습에 대한 반발을 한 건데 이 김흠돌이가 누구냐면 신문왕 장인이야. 장인이라고 장인. 그러니까 신문왕의 장인이 지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야. 사위 말고. 그래서 이제 딱 반발했는데 신문왕도 이걸 알고 있었거든. 김흠돌이가 좀 이상한 걸. 원래 우리 보면 이상한 사람은 알잖아, 느낌이. 그치? 갑자기 이상해지는 게 아니잖아. 보면 이렇게 나는 내 딸이 이상한지 알거든. 얘 되게 이상해. 근데 말을 안 할 뿐이야. 너 이상한 애야 이렇게. 근데 이게 지켜보고 있으면 이상하거든 얘가. 알아. 다 안다고.
그러니까 이제 김음돌은 그러니까 신문왕은 김음돌이가 이상한지 알고 있었는데 이걸 내색은 안 하잖아. 장인인데 장인어른 이상하세요. 똑바로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는 못 할 거 아니야. 장인어른인데. 근데 이제 느낌은 갖고 있었는데 문무왕이 딱 죽자마자 상을 치르고 있는데 이게 난이 일어난 거야. 상 중에. 근데 신문왕이 이걸 알고 있었으니까 바로 죽여버리거든. 알고 있는데 반란을 일으키면 이게 거의 두더지 게임 같이 돼. 이러고 있는데 나오는 거 아니야. 바로 때리면 되지 뭐. 김음돌이가 깨하고 죽어. 근데 문제는 이걸 이제 죽는데 신문왕의 이때 뒤에 이제 액션이 중요해. 이 이후의 액션이. 이 씨야 반란을 일으켜? 씨야 상중에 그것도? 관련자들 다 잡아들여. 그래서 목을 싹 패. 반란로 하나도. 그 분위기가 어때졌겠어? 그치 살벌해지지. 이때 이제 신문왕이 그런 거야. 앞으로 노급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분명히 김은돌 모욕 사건에 관련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걔네들은 가만히 뒤에서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노급을 없앤대. 그럼 이런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잠깐만요. 아니 노급을 저는 관련 왜 노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신문왕한테. 너도 일로 와. 그러니까 말도 못하지. 사실 노급을 없애는 거는 관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되게 큰 일이잖아요. 월급을 줄이겠다는 건데 만약에 내가 우리 대표님이 와서 이제 앞으로 강사들 시간당 월급을 이렇게 줄일 테니까 그런지 알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액션을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렇군요. 그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진골귀족들 입장에서는 노급을 없앤다는 게 불만인데 이게 상황이 얘기를 못하는 거야. 없어. 어찌 보면 결과론적이지만 김음돌이 도와준 거네. 자 한번 볼게요. 김음돌 모욕 사건이 있었어. 노급은 없어져. 근데 이제 순서를 잘 봐야 돼. 노급을 없애고 나서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순서가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연극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김은돌 모욕 사건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신진 관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관료전이라는 거 하는 토지를 주는 거야. 관료전은 아까 얘기했던 녹전이야. 그러니까 이 관료전은 뭐만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뭐만? 조만 걷는 거죠. 뒤에 전으로 끝났으니까 읍이 아니고. 그러니까 새롭게 관리가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관료전을 주고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노급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퇴직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점차 노급을 없애가는 거야. 왜냐면 줬던 걸 뺏는 건 안 돼. 줬다 뺏기는 없는 거야. 알겠어? 줬다 뺏으면 강아지도 물어. 15년을 키웠는데 날 물더라니까. 막 이러다가 내가 물렸어. 소세지 갖다가 장난치다가. 그러니까 줬다 뺏는 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잘 봐야 돼.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노급 폐지 관료전 지급이 아니고 관료전을 먼저 지급을 해. 누구들한테? 신진 관리들. 그러니까 노급을 받아보지 못했던 애들. 걔네들한테 이제 관료전을 먼저 줘. 그럼 얘네들은 조만 걷는 거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뭐를 없애는 거야? 노급을 없애는 거야. 빨간색으로 쓸 거예요. 지금 노급은 노란색으로 썼어.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는데. 노란색으로 쓰는 거는 진골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빨간색으로 쓰는 거는 왕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선생님 진작 얘기해 주시. 그럼 알아서 해. 관료전이 지급돼.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후에 뭐가 폐지돼요? 노급이 폐지돼. 그리고 이건 쓰지 마세요. 노급도 폐지되고 시급도 제한돼. 그러니까 시급의 양도 어떻게 돼요? 제한되고 노급도 폐지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야. 이 곡선이 왜 이렇게 되고 나서 이렇게 되는지가 이해가 돼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가볼게요. 여기 가운데
성덕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무슨 왕? 성덕왕. 이 성덕왕 때가 통일신라 중대의 전성기거든요. 통일신라 중대의 뭐? 그러니까 왕의 파워가 이렇게 정점에 달아 있을 때요. 어디에 달아 있을 때? 왕의 파워가 정점에 달아 있을 때 정전을 줘요. 한자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왕의 파워가 정점에 달아 있을 때 뭐를 준다고? 정전을 줘요. 왕의 파워가 안 웃었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왕의 파워가 정점에 달아 있을 때 뭐를 준다고요? 정전을 줘요. 근데 이 정전이 되게 웃긴 게 이게 농민에게 지급하는 토지래요. 왕이. 누구에게 지급? 근데 농민에게 지급하는 토지는 수조권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농민한테 왜 수조권을 줘요? 근데 이거는 그럼 뭘 준 거냐? 경작권을 준 거 아니에요. 이건 소유권을 준 거거든요. 소유권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농민들에게 소유권을 줘? 아, 국공유지를? 그게 아니고 민전을 법적으로 인정해 준 거야. 뭐를? 민전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었지. 그거를 성덕왕이 인정해 준 걸 정전이라고 해. 우리가 공부하다가 이 정자가 들어가면 이게 고물의 정자거든요. 무슨 정? 이 고물회가 바로 농기구예요. 그러니까 이 정자가 들어가면 다 농민과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뭐 정남, 응? 뭐 양인 장정 할 때 그 정 다 이 정자를 쓰거든요. 고물의 정자를. 그럼 국사에서 이 정자가 들어가면 농민을 얘기하는 건데 정전이라는 거는 뭐냐면 농민에게 지급한 토지란 얘기예요. 근데 농민에게 지급한 토지를 새롭게 지급한 게 아니고 과거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뭐라고 했어요? 민전이라고 했는데 그 민전을 성덕왕이 인정해 준 토지예요. 그럼 이제 연극을 하나 볼게요. 여기 얼굴 좀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오!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민전이에요. 이게 내 땅이야. 난 농민이야. 그래서 내가 이건 내 거야 이렇게 갖고 있었어. 근데 이제 성덕왕이 온 거야. 성덕왕이 야, 또 이제 왕이야. 오, 전하. 야, 농사 잘 짓고 있어? 네. 요즘에 그 뭐 어려운 건 없어? 예, 뭐 없습니다. 뭐 전화 덕택으로 뭐 저희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 야, 근데 이 땅이 와, 땅 좋다. 이 땅이 누구 거야? 얘가? 이거 뭐라고 얘기하기가 이상하지 지금. 이게 중요해 이게. 이 얘기가 이상하잖아. 누구 땅이? 이게 제 건데요. 왕이? 이게 네 거야? 그럼 얘가? 아니요. 누구 거야? 왕 건데요. 내 거야? 내가 가져갈게 앞으로. 얘가 아니 제 건데요. 네 거야? 아니 왕 건데요. 뭐 이게 애매해, 그죠? 이걸 설명하려고 아까 전에 그거를 한 거야. 그 설명을 길게 이 상황을 얘기하려고 왕토사상. 근데 이제 성덕왕이 얘기한 거야. 봐, 야, 이 농민을 철용이라고 합시다. 야, 철용아. 예, 전하. 이건 네 거야. 내가 앞으로 철용이 네 땅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럼 철용이가 고맙습니다. 막 이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응? 고맙습니다. 막 그럴 거 아니야. 딱 인정해 줬어. 근데 이게 이제 패러독스 역설을 한번 보세요. 이건 네 땅이야. 이렇게 해줬죠. 그럼 이 얘기는 국가 소유권에 대해서 네 땅이야, 내 땅이야 이런 것 자체가 원래는 이게 누구 땅이라는 거야. 이게 역설적인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농민에게 지급한 건데 누가 준 거야? 그럼 원래 이 땅은 누구 거였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정전은 왕토 사상을 실현시킨 땅인 거야. 이 역설적인 게 이해되냐고. 철용아, 이건 네 거야. 그럼 결국 이 땅은 원래 누구 거란 거야. 원래 내 거란 얘기야. 내가 인정해주면 네 거니까. 그래서 왕의 파워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 개념을 이해해야 돼. 그리고 정전이라는 토지는 새롭게 별도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과거에 가지고 있던 민전을 성덕왕이 법적으로 뭐 해준 거야? 인정해 준 거야. 이거를 왕토 사상의 실현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기울기가 저런 거야. 저 정점에 있을 때. 농민에게 지급한 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왕토 사상의 뭐? 실현.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얼굴 좀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성인분들이시고 다 공부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에요. 누가? 다 오랫동안 공부를 해오신 분들인데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농민에게 자, 보세요. 정전은 농민에게 지급한 토지고 왕토 사상을 실현한 땅이다. 근데 이거를 수업을 안 듣고 이렇게 노트에 이렇게 써 있다고 봅시다.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만약에 이게 수업을 안 들었는데 노트만 보고 이해가 된다면 나는 지금 뻘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책을 보면 이해될 거를 지금 시간만 잡아먹고 있는 거죠. 근데 수업은 책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를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을 듣고 기본서를 보면 기본서가 잘 읽혀야 돼요. 그러니까 잘 텍스트가 분석되는 거죠. 아, 그렇지. 정전, 그래, 이거, 이렇게. 근데 수업을 안 듣고 기본서를 읽으면 중간에 자꾸 막히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을 내고 수업을 들으시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저도 역시 대학생 때, 대학원생 때 왜 비싼 등록금을 내고 수업을 들었겠어요. 혼자 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수가 한마디 해주면 이해가 되는 거죠. 원래 교수라는 직업이 그런 거예요. 99마디를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한마디에서 이해가 되면 그냥 수업료를 낸 보람이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전은 보세요. 네이버를 뒤져봐도 기본서를 봐도 이런 상황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까 전에 제 연극을 봤잖아요. 이거 누구 땅이니? 이거 네 거니? 뭐 이런 거.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말을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안경 벗어서 죄송해요. 말을 어렵게 한다고 해서 수업이 아니고 개념이 중요해. 아, 그러면 이게 수업을 듣고 아, 정전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왕의 파워가 정점에 달아 있는 것과 관계가 있구나. 이게 말장난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전이 지급되고 있을 때 진골 귀족들의 파워는 이렇게 바닥을 찍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바닥을 훑고 있으면 얘네들이 또 모여서 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살아있는데. 한 잔씩 먹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밑에 돼 있을 때 이렇게 한 잔씩 먹으면 무슨 얘기해? 무슨 얘기해? 씨발 씨발 거리는 거지. 만나서. 씨발 옛날엔 좋았는데 씨. 와, 지금 우리 꼴이 이게 뭐니? 옛날에 노급 받고 이럴 때는 왕이 야 이거 좀 해. 그럼 지랄 뭐 이러고 우리 괜찮았지 않냐? 뭐 이러면서 야 한 잔 해. 그러면서 한 잔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옛날 추억을 얘기하다 보면 그 그리웠던 옛날 시절이 계속 떠올라. 근데 그런 과정에서 왕의 파워가 이렇게 약화된단 말이야. 언젠가는. 그럼 진골 귀족들은 이걸 기회로 삼아서 또 어떻게 해? 다시 노급을 부활시키는 거야. 노급을 부활시키니까 신라 하대 때 정치의 역학기가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상대처럼. 이때 왕이 누구냐면 경덕왕이야. 경덕왕 때 다시 뭐가 된다고요? 노급이 부활돼. 그러면 이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자, 여기 좀 볼게요. 사료를 읽고 있는데, 자, 얼굴 좀 봐주세요. 사료를 읽고 있는데 사료에서 관료전이 지급됐대요. 사료에서 보면 뭐 관료전을 지급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왕권이 강화돼 있겠네. 진골 귀족의 파워는 약할 거야.
시기는 신라 중대겠지?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거야. 노급이 부활됐다. 이렇게 되면 왕권이 약화될 텐데. 아, 시기는 신라 중대에서 하대로 바뀌겠구나. 그럼 이게 단순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단순한 토지제도가 아니네요. 시대를 판별할 수도 있고, 토지제도의 이름을 가지고 정치 역학관계 판별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료전 이러면 중대야. 왕권이 강화되어 있겠군. 이렇게 해서 문제를 찾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에 당구장 표시를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통일신라의 토지제도의 변화. 그럼 이 토지제도의 변화를 다시 한번 볼게요.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눠서 보면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그죠? 신라 상대 때는 뭐가 지급되고 있고, 신라 중대 때는 뭐가 지급되고 있고, 물론 이제 경동왕 때지만 부활된 게 하여튼 관료전이 지급되고, 신라 하대 때는 뭐가 지급되고 있고, 노급이 다시 지급되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따라서 정치적 역학관계가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결국 통일신라의 토지제도의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뭐냐, 왕과 진골 귀족 사이의 정치적 파워게임을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왕과 진골 귀족 사이에, 그냥 기본서에 나와 있는 얘기를 원론적으로 써볼게요. 왕과 진골 귀족 사이에 사이에서, 죄송합니다. 왕과 진골 귀족 사이에서 농민과 토지의 지배를 둘러싼 이걸 배우는 거네. 이 말도 지금 이 위에 말도 같이 이해되셔야 되는데, 왕과 진골 귀족 사이에 농민과 뭐를 둘러싼? 토지의 지배를 둘러싼 정치 파워게임. 역학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조선의 토지제도를 볼 거예요. 조선의 토지제도는 딱딱딱 떨어지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잘 한번 볼게요. 이게 사실 내용이 실제 본 수업에서 들어가면 굉장히 아주 방대하거든요. 근데 오늘 배워야 될 거는 토지제도를 통한 뭐만 배우는 거예요. 정치 역학관계만 배우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조선시대 토지제도를 좀 볼게요. 이 과전법이라는 토지제도가 있어요. 이게 1391년에 관리들에게 주어져요. 근데 1391년이면 조선이 언제 건국됐냐면 1392년에 건국이 돼요. 그러니까 조선 건국 1년 전에 조선을 건국하려던 세력들에게 준 거예요. 다시 한번, 조선이 건국되기 1년 전에 조선을 건국하려던 세력들에게 이 월급을 준 거예요. 근데 이 과전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볼게요. 조선 건국 세력들, 즉 역성혁명 세력이라고 하는데, 역성혁명 세력들의 경제적 기반이 마련돼요.
이걸 주었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고려시대 때 관리들에게 주는 토지는 출신 지역의 토지를 과전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울진 태생이다. 그럼 울진 지역의 토지를 그러니까 울진 지역의 토지를 과전으로 준 거야. 그 고향 토지를 줘야 걷기가 편하니까. 뭐 친인척들이 걷어도 누가 걷든지 걷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신 지역을 줬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많아서 출신 지역을 주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서 경기도로 정해져요. 이때부터. 뭐로? 그러니까 서울 주변의 땅. 그럼 서울 주변의 땅을 주면 누가 관리하기가 쉽겠어요? 그렇죠. 국가가 관리하기가 쉽겠죠. 정확히 제대로 걷고 있는지 안 걷고 있는지. 그래서 이때부터 경기도의 땅이 과전으로 주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현직 관리에게 주는데 요 개념도 이제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원칙을 얘기를 잘 들었던 분들은 이 부분이 좀 이상해야 되거든요. 전직관리한테 주는 거는 사실 원칙에서 위배되는 거예요. 근데 고려시대 초기도 그렇고 조선 초기도 그렇고 전직관리한테 줘요. 우리 공무원들 연금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전직관리한테 줘야지 당연히. 그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쉬어. 그러면 퇴직하면 뭐 죽어라 이러고 내버려둬? 좀 노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지. 다른 일도 아니고 무슨 일을 했는데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응? 다산의 여유당 전서에서 나온 이 세상에서 국가를 일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다. 나는 전적으로 공감.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하실 분들이고, 사람이 태어나서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려는 이유는 그런 거창한 이유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하실 분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런 일을 하실 분들인데 퇴직했다고 넌 죽으세요 뭐 이렇게 내비둬? 연금도 주고 노후 생계를 위해서 국가가 힘을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전직관리한테 주면 우리 지금 요즘에 공무원 그 연금 제도가 문제가 많은데 이게 뭐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국가? 재정이 어려워져. 전직관리한테 주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국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산관이라고 하거든요. 이 산자가 흩어질 산자예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는 있다가 퇴직하면 어떻게 돼요? 흩어지니까 이걸 상관이라고 하는데 상관인데 이게 흩어질 산자예요. 근데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관계는 있으나 관직이 없는 사람들 뭐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말도 한번 볼게요. 관계는 있으나 관직이 없다. 이게 전직관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얼굴 좀 보세요. 우리 아빠가 예를 들어서 5급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공무원이 돼서 내가 한 6급으로 퇴직했다고 봅시다. 우리 아빠는 5급으로 퇴직하고 난 6급으로 퇴직했어. 퇴직한 이후에 연금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받는 연금과 내가 받는 연금의 액수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왜 있어요? 퇴직했는데. 아, 퇴직해도 계급은 그대로 남아있죠. 지금 이 말 이해돼요? 퇴직을 한 이후에도 뭐는 남아있는 거예요. 계급은 남아있죠. 막말로 아씨 상급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했어. 그럼 그 사람이랑 9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이랑 연금이 같겠어요? 그럼 퇴직 이후에도 뭐는 남아있어. 계급은 있는 거죠. 근데 둘 다 아버님이나 나나 둘 다 뭐는 없어. 관직은 없는 거야. 하는 일은 없는 거지. 말 그대로 퇴직했으니까. 그러니까 관계는 있으나 관직이 없다는 게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전직관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된다고 관계는 있으나 관직이 없는 사람에게 토지를 지급하여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직관리에게 토지를 줬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관계는 있으나 관직이 없는 사람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이러면 전직관리에게 토지를 줬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라고. 그러면 과전법은 관계는 있으나 관직이 없는 사람에게 토지를 줬던 거예요. 전직관리에게 줬던 거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밑에다 보는데
이게 수신전, 휴량전 같은 토지가 주어지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쉽시다.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이거 여기 다 끝내야 되는데. 자, 수신전, 휴량전이 지급돼요. 그럼 수신전이라는 토지부터 볼게요. 자, 수신전에다 밑줄 긋고, 수신전은 뭐냐면 수신, 몸을 지키는 거예요. 뭐를 지켜? 그럼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얼굴 보세요. 제가 관리인데 저의 와이프예요. 씨발 이러면 안 돼. 지금 저거 하는 얘 들은 거니까. 사과드릴게요. 근데 내가 관리인데 내 와이프야. 근데 내가 이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했어. 근데 퇴직한 후에도 내가 조를 걷겠죠. 전직관리계도 조를 거두니까. 근데 죽었어. 내가 퇴직 이후에. 근데 이제 와이프가 있는데 이 와이프가 아빠가 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가지고 있던 조를 걷어. 이게 수신전이야. 그러니까 수신이라는 건 뭐냐면 몸을 지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혼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재혼하지 않는 부인에게 남편이 거뒀던 과전을 다 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부인마저도 죽었다. 근데 내 아들, 딸이 있다. 그러면 이 부인이 걷고 있던 땅이 아들, 딸에게 또 주어지는데 이걸 휴량전이라고 해. 휴량, 보살핀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수신전은 관리에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부인에게 주어지는 거고, 휴량전은 관리에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수험생들이 이것도 되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데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자, 여기 보세요. 제가 현직에 있어요. 현직에 있을 때 수조권 땅을 이만큼을 받았어요. 이만큼을 수조권 땅으로 받았어요. 그럼 내가 퇴직을 했어. 그럼 이제 전직관리가 됐어. 그러면 이 땅 전체의 조를 다 갖고 있을까요? 아,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실제로 근무를 할 때 받았던 월급을 퇴직 후에도 그만한 액수를 받진 않죠. 연금을 그렇게 줘요? 그러면 땡큐고, 그지? 근데 그렇게 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 받은 월급에 똑같은 액수를 주진 않아. 그래서 보통 절반을 줘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 이만큼의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과전이겠죠. 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 과전을 이만큼 받으면 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반을 정도를 반납해. 국가에다. 반납하고 이만큼을 받는 거야. 이 전직관리가.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이 받았던 땅을 와이프한테 주는데 와이프가 자식을 키우고 있으면 전액을 다 줘. 전액을 다 준다고, 수신전을. 근데 자식이 없이 혼자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또 반을 주는 거야, 수신전은. 그리고 엄마마저도 죽으면 이 받은 땅을 그대로 자식들이 걷는 거야, 조를.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이따가 이제 개념을 할 때 중요한, 이게 땅을 별도로 그때그때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잘 보면 여기 보세요. 이게 현직, 이게 전직, 이게 수신전, 휴량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별도로 주는 게 아니죠, 이게.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후에 어떻든 간에 전직관리에게 주고 수신전, 휴량전을 지급하면 과전은 계속 부족해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왜냐면 경기도의 땅으로 한정해놨는데 경기도의 땅이 엄청 넓은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땅에서 계속 누적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우의정인데 우의정으로 퇴직했어. 그럼 현직 우의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현직 우의정도 또 퇴직했어. 그럼 전직 우의정이 2명이야. 그럼 또 현직 우의정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되면 과전은 어떻게 돼? 부족해지겠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과전이 부족해진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토지제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과전법이 뭘로 바뀌냐면 직전법으로 바뀌어요. 직전법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하면 관직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야. 관계를 무시하고. 그럼 관직이 있는 사람에게만 준다는 것은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거지. 그럼 전현직 관리에게 줬던 걸 현직 관리에게 주면
전직 관리는 장난 아니겠는데? 불만이? 그럼 이제 이런 걸 또 배우는 거야. 너무 힘들어하니까 쉬었다 갈게요.